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네, 11월 4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서울신문이 좀 의미 있는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 편집국장이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꽤 읽을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서울신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그 일부 사원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지분 소유 관계와 지면의 어떤 색채가 연관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물론 정부 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신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요새 하여튼 지면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예. 자, 오늘 일면 톱 기사가 뭐냐? 이르면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예술품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예. 패딩 점퍼 같은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의류는 개별 소비세를 물게 될 전망인데요. 자, 3년째 계속된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고육책이라는 것입니다. 예. 죽어도 부자 증세는 안 하겠다, 이 얘기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딩 점퍼 같은 200만 원이 넘는 고급 의류, 여기에 개별 소비세를 물리게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급 의류가 무슨 부자들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항목에 타이어도 있고 브레이크 패드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예. 예. 고급 외투, 드레스 양복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 보면은 서민들도 영향을 받네요, 보니까. 개별 소비세에서 말이죠. 예.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가 뭡니까? 대표적인 간접세 아닙니까? 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자들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서민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으로 책, 학원비, 예술품, 심지어 신문 대금에까지도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서민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그런 기사입니다. 이건 오늘 경향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남 면천 영업소는요, 2012년 이후 장애인을 5명 고용했다가 차례로 해고됐습니다. 2009년부터 이 사람들 채용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정부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돈이 말이죠, 고스란히 영업소장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조금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장애인들은 차례로 해고됐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가 이런 식으로 장애인 고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이 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의 장애인 고용 보조금이 지난해 54%나 급증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장애인 고용 장사 의혹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4%라면 뭐 그럴만도 하겠습니다. 네. 예. 보조금 기간이 끝나면은 전원 해고를 했다. 그리고 고용 보조금 이거를 또 영업소장이 가로챘다. 예, 범죄군요. 범죄죠. 게다가 여기가 무슨 민간업체도 아니고 말이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충격적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이 오는 1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수입 수출할 때 관세 안 물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 가격과 중국 가격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양국 사이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둘러싼 전략적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바, 또 수출 의존하는 바가 어마어마하지요. 예. 미국을 따돌릴 정도입니다. 예, 전작권 반환 시점 연기해서 이제 중국에 심기 좀 불편하니까. 예. FTA로 이건 해줄게 이런 구도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우리보다는 중국이 더 유리한 그런 협정이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13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빗장을 열고 들어갈 퀴를 쥐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은 또 한국의 어마어마한 시장, 싼 값으로 이렇게 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또 최대 강점입니다. 아무래도 소비 수요로 보자면은 중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큰 시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 다른 나라 FTA와는 달리 한중 FTA는요,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계란 우유 수입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공한 제품은 들여올 수 있어도 계란, 지리적으로 우유. 좀 머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중국은 거의 한두 시간 거리니까 계란하고 이런 우유 같은 것들, 현재 국내 자급률 100%에 이르는 이 제품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만은 FTA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 농민단체의 말을 귀 기울인 정부는 동학일에 없었습니다. 동학일에 없었습니까? 예. 예.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이렇게 단언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또 3면을 보겠습니다. 전작권 재연기와 관련해서 흔들리는 군사주권, 이 점을 짚었는데요. 예. 미군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임을 스스로 이렇게 세상에 알린 꼴이다. 이렇게 군사 주권이 흔들리게 되면은 데프콘 3만 돼도 전작권을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프콘 3가 뭡니까? 이 방어 준비 태세 아닙니까? 예.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전작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미군이 원하면은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한반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자극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전운이 짙어지면은 그땐 뭐 우리가 아무 수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76년에 미군 장교가 북한에 살해됐을 때 데프콘 3가 발령됐죠.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예. 그게 판문점 그 미루나와 이제 그 도끼로 그 미군이 그렇죠. 예. 피살당했죠. 피살당했었죠. 예. 미국 국익에 따라서 한국군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것이 바로 전작권이라 하겠습니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핵 폭격 계획도 한국 대통령의 반대가 아닌 미군의 피해 예측 보고서가 막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북한 폭격해가지고 결국 타격은 남쪽이 입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폭격을 막았던 것은 이렇게 폭격했을 경우 미군에게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의 미군 자체 보고서였다는 거예요. 예. 한국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연평도 포격 때 그때는 뭐 정말 우리 국민 안방으로 이 포탄이 날라온 거 아닙니까? 반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때는 미군이 또 붙잡았단 말이죠. 이게 결국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남한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사주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상이란 것이죠. 전작권 재연기가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오늘 한겨레 1면과 3면을 살펴보시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45년에 독립한 줄 알았더니 아직 독립한 게 아니군요. 50년에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군사 주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사실 없어진 것이 1905년 을사늑약 그때부터 아닌가요? 예. 자기 나라 군사 주권 갖는 거 걱정된다. 우리는 실력 없다. 이런 정부를 우리 국민이 선택했다니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외 정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 기조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업종은 엔저를 앞세운 일본 업체의 공세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고 다른 업종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추가 양적 완화. 이게 뭡니까? 현금을 잔뜩 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엔화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일본의 모든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싸져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제품하고 우리가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싼 일본 제품 사지 뭐 비싼 한국 제품 사겠습니까? 예. 이런 여파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초이노믹스로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아베노믹스에 너무나 많이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엔저 한파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동파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동파. 얼어붙어서 터지는 거. 이걸 동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제가 증시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정몽준 전 의원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입니다. 네. 고점 대비 지금 한 5분의 1 토막 됐거든요. 오, 그래요? 예. 올해 참 아주 이래저래 되는 일이 없으시네요. 우리 정몽준 고문께서 말이죠. 예. 자, 지금 정치가문에 뭐 좀 전반적인 올해 그 액이 좀 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지금 이 두 개의 업체가 한 몸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업체가 현재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강펀치를 맞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실렸습니다. 연비를 좀 과장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미국에서 3억 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도 오늘 실려 있습니다. 예. 자, 경제 관련한 기사 또 한국일보 3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경제 관련한 기사기도 하고 정치 관련한 기사기도 하고 사회 관련한 기사기도 한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 새누리당 방안이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2080년까지 356조가 절감된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을 했는데, 퇴직수당 등 추산치가 달라서 의문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후 상박, 밑에 사람들은 후하게 이렇게 연금 받고 높을수록 고위직일수록 박하게 받는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지만 좀 하위직들의 반발은 여전하거든요. 이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안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현실적인 연금 격차를 더 줄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공무원 하위직들 신경 쓴다면서 마련한 안인데 지난 주말에 10만이 넘는 공무원 교사의 이런 집단 항의 집회 이거 보면은 그다지 공무원 사회가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 또 게다가 또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교총 같은 이런 보수 단체도 참여했다는 점 이게 주목됩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맞아 죽어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 죽어도 한다는 건데 맞아 죽을 일은 없죠. 누가 감히 여당 실세를 욕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죽는 건 둘째치고. 오늘 서울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내일 뉴스와 인터뷰 예정 자인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예. 2009년 월성 1호 원전에서 폐연료봉이 파손돼서 연료 방출실 바닥에 떨어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직접 들어가서 수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까지 보도가 됐는데 도대체 이 직원은 누구일까? 어마어마한 피폭이 됐을 텐데 방사능에 어마어마하게 오염됐을 텐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추가 기사가 있는데 이 직원은요 퇴직한 상태라고 하는데 매일 코피를 흘리는 등 정밀 검사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즉시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당장 논란을 빚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논의에 불이익이 가해질까봐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국내 원전 운영 사상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 경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사고였는데 이게 은폐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2009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4년이란 말이죠. 5년 전 일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발전소 안에 방사능 오염이 이렇게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백색 경보고요. 발전소 부지까지 위험해지면은 청색 경보, 그리고 발전소 바깥으로 퍼지면은 적색 경보인데 발전소 부지까지 위험해지는 청색 경보가 예상되는 그런 사태였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은폐될 법한 사고, 이 사고는 어떻게 이게 드러나게 되느냐? 이분 피폭된 A씨. 예. A씨 재판 중에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째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진상을 5년 뒤에야 알아야 하는지, 또 다른 원전 관련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수년이 지나야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 2월에 있었던 원전 정전 사태,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15분 동안에 정전이 됐단 말이죠. 한 2시간 넘어가면 그때는 이게 후쿠시마하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국민들은 한 달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방사능 번지는 거야 90분이면 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바람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산, 양산, 울산 지역에 90분
10분만 지나면은 다 번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한 달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알아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 더 심각한 게 원한이가 지난해 8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달 나흘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 이걸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군요. 위원들한테. 그 위원들은 뭐하러 있는 겁니까? 예. 원전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살려야 한다, 키워야 한다 이런 기조만 있고 원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는 눈 감고 있고 오히려 은폐하고 있고 이렇게 불투명한 정권에다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원한이 사무실을 원전 옆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마는 현직 세브란스 병원 인턴, 수련의라고 불려죠. 이 인턴이 정형외과 인턴 과정 사고 팔기 관행이 사실이라며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의 인턴 과정이 암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수련의는 거래 액수와 함께 봐주기식 감사도 문제 제기했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일산 병원은 100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유독 정형외과 지원자가 없어서 사려는 사람이 적어 작년에 비해 시세가 매우 높았다. 돈을 주고 받으며 인턴 과정을 바꾸는 것은 정형외과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형외과가 매우 어렵다고 하죠. 고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지 정형외과 지원자가 적다는 건데 따라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인턴 과정을 바꾸는 곳 여기가 바로 정형외과라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쪽에서는 뭐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경향신문은 확인했네요. 예. 자, 신해철 씨 관련한 기사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10면 기사를 보면은 S병원의 진료 기록을 입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해철 씨의 심장이 정지하기 4시간 전에 심장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심낭, 즉 심장을 둘러싼 막에서도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심낭에 구멍이 생겨서 염증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들어갔고 심장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심정지 4시간 전 검사에서 심장 박동 등 이런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무시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때 제대로 했다면은 살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심정지 후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심폐소생술도 새로운 지침대로 안 한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료사고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의료사고로 확인돼서 이 병원이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한들 신해철 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책임을 좀 중하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람의 생명을 잃은 그런 사고 아닙니까? 뭐 신해철 씨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도 마찬가지죠. 예. 의료사고로 이렇게 생명의 그 위협을 만나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국민라디오가 오늘부터는 신해철 그 사람이란 이름으로 한 달 동안 신해철 씨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빚더미에 시달린 인천의 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 있었죠. 엄마가 이제 유서를 썼는데 12살 된 딸이 나를 따른다고 했다.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말이죠. 이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어떡할래? 이건 뭐 결국 부모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남겨진 아이들 돌보지도 못하는 허술한 사회복지. 이것이 비극을 부추겼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11면에서 기자의 눈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 가족 동반 자살, 어린 자녀에게는 결국 타살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편 비극적인 죽음,
또 하나 더 있었죠. 지난달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68살 최모 씨. 사후에 자신을 수습해 주느라 수고할 이들에게 국밥 한 그릇이라도 챙겨 먹으라면서 10만 원을 남겼죠. 주변에 주검을 걷어줄 사람도 없고 모르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싫었던 최 씨는 장례비로 보이는 100여만 원을 또 남겼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죽음 이후는 이승의 생활고보다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졌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장제비는 7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떠나는 날, 재단에는 김밥 한 줄과 붕어빵 몇 개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는군요. 노숙인 또 활동가들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길 배웅했다고 합니다. 복지 과잉.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한겨레 인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전국 142개의 사립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별로 최고 1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 중 학생 등록금에 학교 운영비를 의존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대학도 15개 학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최고 5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보면은 가톨릭대,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등입니다. 최저 1등급,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단계에 있는 학교는 보니까 대구 외국어대가 있고 부산 외국어대가 있고요. 글쎄요, 이게 널리 알려진 학교 이름은 없네요. 이게 좀 그래도 많이 쓰는 게 학교가 좀 학생들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 학생이 몽땅 다 교육비를 대야 하는 이런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비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학교를 다니죠. 학비는 당연히 없고요. 80%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도 공교육의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비를 다 그 개인과 가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편 서울신문 11면을 보면요. 4년제 사립대 가운데 건국대, 수원대, 을지대가 학생 등록금을 재단으로 넘기는 2월금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국대, 수원대. 이게 비리 사학이라는 그 의혹에 휘말려 있는 그런 학교들 아닙니까? 이 수원대 같은 경우는요. 김무성 씨 딸이 채용된 수원대 같은 경우 1205억, 이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등록금 수입에. 이거를 재단으로 2월이 됐다는 겁니다. 수원대가 절반 가까운 등록금 수입 재단에다가 넘겼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있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1면과 3면 두 개 면에 걸쳐서 신현돈 전 사령관 명예회복을 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신현돈 전 사령관 이렇게 불명예 전역을 하도록 부추겼고 문제 삼았고 그리고 아예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은 신문, 그 신문도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신현돈 전 사령관에게 병 주고 약 줬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6면을 보면 말이죠. 한 개면에 걸쳐서 여성의 허영이 문제다. 이렇게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실었습니다.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오늘 7부의 5번째 편인데 결혼 비용을 키우는 여자의 심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부를 홀리는 말 평생 한 번인데 커피값은 그렇게 아끼더니 결혼 때에는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러면서 허영심 많은 신부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하면서 더 비싼 식장, 더 비싼 예복, 더 비싼 예물을 찾는 이런 행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고생한다는 생각이 미리 보상받자, 이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나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
그 돈으로 차라리 살림에 보탤 걸 이럴 텐데 쓸데없이 결혼 때 물 쓴다는 겁니다. 내 결혼식만은 특별하다는 신부들의 착각, 이렇게 또 하나의 분류로 기사가 나왔고요. 고가 스드메,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대여, 메이크업은 싫지만 신랑은 신부 눈치 보느라고 벙어리 낸 것 같습니다. 예, 요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장애인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예. 오늘 조선일보 6면 기사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부 쪽을 좀 비판하는 기사인데 예. 주로 보니까 이제 그 인턴 기자들이 쓴 건데 예. 여성 인턴 기자들이 좀 쓴 이름으로만 보면은 예, 여성 기자 같습니다. 예. 예. 경향신문 12면을 보니까 말이죠. 1986년 현재 40살인 한 남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12살 연상의 여교사를 처음 알게 됩니다. 5년 후 이 남성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이 교사와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 2년 후에 동거를 시작해서 결국 1996년 그러니까 이 교사를 만나고 10년 지난 1996년에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1996년에 이 남성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14년 만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오늘 사회면에 실렸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따지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의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방비의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북한 1년 예산 전부를 통틀어 넣어도 2013년도 통계입니다. 우리 국방비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의원께서 단순 수치상으로 우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에서는 비대칭 전력의 증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 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당연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오히려 미국 군사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많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미군 지도자들도 우리 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능력을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비대칭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열세에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는 우리 이 정부의 대의운전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엄정한 상태에 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할수록 더 이상 유비무환의 태세가 유비무환의 태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도, 능력도 북한을 압도하는데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맡기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 유비무환 이것. 이번 조건 보니까 한반도 및 영내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 군사주권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17조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게 되면 2020년대 중반쯤은 가능하리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해서 우리 동북아 영내 안정, 우리 동북아 정치 상황이 그때쯤 안정되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상황 변화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 간다면 그때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 중반에는 유비무환 이 말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
총리님, 이렇게 막연한 연기는요, 사실상 우리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네, 군사주권은 우리가 통수권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절히 못하고 군 작전 지휘 그 구성을 관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라고 말하고 재치문답으로 읽히는 쇼는 계속되고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